교토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첸치에 다녀왔습니다. 첸치는 2014년에 교토 출신의 사카모토 겐 셰프가 연 레스토랑인데요. 사카모토 셰프는 교토의 일파파라르도에서 기본기를 익히고 일기 오토네를 거쳐 자신의 가게인 첸치를 열었습니다. 첸치는 2022년부터 미슐랭 원스타를 유지하고 있고요. 같은 해에 교토에서 유일하게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에 이름을 올린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됐는데 2023년에는 20위까지 올랐습니다. 공간은 100년 가까이 된 일본 가옥을 고쳐서 만들었어요. 주방이랑 홀, 그리고 안쪽 자리 사이에 계단으로 이어지는 단차가 있는데 높이가 다른 공간들이 이어지는데도 직원분들 동선이 어색함 없이 자연스러워서 편하게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안쪽에는 중정도 있어서 오래된 교토 주택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오늘 저는 런치 코스에 와인 페어링을 곁들여서 주문했는데요. 페어링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글라스 와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골라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첫 잔은 다니엘 레피치닌의 무니로사 페르보이였습니다. 베네토의 로제 스파클링인데 두렐라의 피노네로를 더했고요. 붉은과 시량이 가볍게 올라오면서 산미는 단단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기포도 거칠지 않아서 입안을 가볍게 리프레시해줬어요. 첫 접시는 생햄입니다. 이탈리아라면 프로슈토가 나올 자리에 기후현산 생햄페르슈가 올라왔는데요. 밑에는 카르다몬을 입힌 리코타 치즈랑 봄철콩을 깔아주셨습니다. 생햄이랑 리코타 치즈의 부드러운 질감, 콩이 풋풋함이 먼저 느껴졌고요. 스파클링 의기포가 입안을 가볍게 씻어냈습니다. 두 번째 잔은 라바디느리 듀페 슈블랑이었어요. 루도비크 보넬과 마갈리티 소부부가 소빈용 블랑 한 품종으로 만드는 와인인데요. 2021년이 추운 해였어서 그런지 산미랑 질감이 도드라져서 마시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이어서 나온 음식은 방어를 소금에 살짝 절여 겉만 익힌 타다키였습니다. 접시에는 머스터드 샬롯 피클 순무 금귤이랑 황유자 페이스트가 같이 놓였는데요. 방어의 기름기 위로 금귤을 밝은 신맛이 먼저 올라오고 샬롯 피클이 톡 쳐주고 황유자 페이스트가 산미에 약간 으쌉싸름함까지 더해서 마무리해줬습니다. 페슈블랑의 단단한 산미는 방어의 기름기를 눌러주고 금귤의 신맛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서 경쾌하게 마무리해줬어요. 세 번째 잔은 테라델라루나의 시가르크루였습니다. 시라와 그르나슈를 크노크통에서 여러 해 숙성시킨 레드인데요. 브랜디 해절 인체리가 떠오르는 짙은 향과 부드러운 타닌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접시는 리조토였어요. 숯불에 구운 흰살 생선 성대와 교토 이전 통파인 구조파가 올라갔고 표고버섯에는 누룩을 입혀서 감칠맛을 더했습니다. 생선 요리에 진한 레드가 나와서 처음에는 조금 의외였는데요. 표고버섯이랑 누룩에서 나온 감칠맛이 있어서 와인이랑 페어링이 딱이더라고요. 음식과 와인 사이에 연결고리만 있으면 페어링이 가능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 잔은 카르소의 보도피베크 오리지네였습니다. 암포라를 잘 다루는 생산자인데 이 와인만큼은 암포라가 아니라 목조 발효조와 대형 오크로 빚어낸 비토브스카예요. 말린 살구와 오렌지 껍질 허브향 뒤로 석회질 같은 짭짤한 미네랄이 또렷했습니다. 산뜻한 화이트보다는 맑고 긴 여운이 차분하게 남는 오렌지 와인에 가까웠어요. 다음 접시는 백합뿌리와 미나리 그리고 메밀이었습니다. 백합뿌리와 미나리의 의향이 은은했고 메밀은 고소하면서도 묵직한 쓴맛이 있었는데요. 보도피베크의 쌉싸름함까지 백합뿌리, 미나리, 메밀의 쓴맛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페어링을 완성해줬습니다. 강한 솥으로 맛을 밀어붙이는 접시라기보다는 재료가 가진 쌉싸름한 맛의 레이어를 하나씩 즐기는 디시였어요.
5번째 잔은 홋카이도 하코다테의 노라쿠라 노라루즈였습니다. 홋카이도에서도 만나기 어려웠던 노라쿠라를 교토 페어링에서 만나다니 이날 여행 의운을 다 쓴 것 같더라고요. 경쾌하고 부드러운 홋카이도 피노누아를 그대로 보여주는 와인인데 일본 와인 특유의 우마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메인으로는 교토토 종닭, 지토리 숯불구이가 나왔어요. 간장술 찌개미와 아몬드 레드와인으로 만든 소스가 깔렸고 시금치 소테와 자두비트 피레가 같이 나왔습니다. 닭에서는 숯불향이 분명했고 소스에서는 간장 발효향과 아몬드의 고소함이 같이 올라왔어요. 시금치의 쓴맛은 피노누아의 가벼운 타닌과 만나는 지점을 보여주고 자두아비트가 단맛을 더해줬습니다. 마지막 잔은 보페사주의 샤르도네였습니다. 오늘 진짜 성불하는 날이었는데요. 노라쿠라에 이어서 유니콘 중에 유니콘인 보페사주의 샤르도네까지 페어링으로 만나다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얀 과실향과 함께 특유의 산미가 앞에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삼킨 뒤에도 한 번 더 힘있게 남아 있어서 부르고뉴의 잘 만든 샤르도네를 연상시켰습니다. 이런 와인을 페어링으로 딱 한 잔만 마시는 게 너무 아쉬웠네요. 마지막 음식은 붉은 대게살과 게내장으로 만든 스파게티였습니다. 배추와 크림, 참기름, 캐슈넛이 같이 들어갔고요. 이탈리아 파스타에 참기름이랑 게내장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조금 의외였는데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참기름이 크림의 농도를 부드럽게 받쳐주고 게내장의 감칠맛은 뒤에서 길게 이어졌습니다. 게와 샤르도네는 익숙할 수 있는 조합이지만 이날은 유난히 잘 어울렸는데요. 좋은 재료에 좋아하는 와인이라 그런지 더 특별하게 느껴진 것 같네요. 디저트에 앞서 차를 고르게 해주시는데 차 종류가 10개가 넘더라고요. 역시 차이도시 교토답습니다. 디저트는 네이블 오렌지 소르베와 키위 바슈랭이었습니다. 카르다몬과 화이트럼을 더한 바카 살얼음 셔벗 위에 조린 오렌지 껍질이 더해졌습니다. 바카로 셔벗을 만드니 상쾌함을 넘어 서늘함까지 느껴지는 디저트였습니다. 두 번째 디저트는 바삭한 머랭 위에 크림과 키위 소르베를 쌓은 프랑스식 바슈랭이었습니다. 머랭이랑 키위 조합은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은근히 중독성 강한 달달한 조합이더라고요. 마무리로는 앞에서 골랐던 차를 내주셨는데요. 교토에서 마차코어 참을 수 없죠. 이렇게 만족스럽게 먹고 와인 페어링의 완성도까지 생각한다면 너무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습니다. 교토에서 가이세키가 아닌 음식을 선택하신다면 첸치는 감히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토의 식재료가 이탈리안 코스 안에서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한번 만나러 오시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첸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